이제 창의성 이론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트리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즈는 옛날 러시아 구소련의 갤리히 알트슐러에 의해서 개발이 됐어요. 알트슐러는 기존 40만 개의 특허를 연구 분석해서 40가지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트리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명 기법으로 기능적 사고, 모순 해소를 하는 데 쓰입니다. 기술 예측 등을 했는데요. 페레스트로이카, 즉 구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실시한 개혁 정책이에요. 이걸 맞으면서 이제 자유 세계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경영, 관리, 정치, 교육 등 그 응용의 영역이 널리 확대되고 있죠. 트리즈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걸 영어로 풀이하면요.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의 혁신적인 방법 뭐 이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영어를 앞을 떼면 TIP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TRIZ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트리즈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러시아에서 발달이 된 거라 러시아어를 따서 앞자를 땄기 때문에 트리즈라고 되는 겁니다. 이 트리즈는 1946년에서 1963년 사이에 그 이론이 구축되었어요. 그리고 1959년부터 트리즈를 통해서 쭉 발전이 되어다가 1991년에 이 트리즈는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는요, 1997년에 처음 트리즈를 도입하게 되고요. 여기 아리즈에서 도입됐습니다. 1959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갤리히 알트슐러가 세계 특허 중 20만 건의 혁신적인 특허를 분석해서 논리적 과학에 기반을 둔 아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기법을 고안한 것이죠. 트리즈는 옛날 러시아 구소련 시절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초등 교육에서부터 대학 교육까지 여러 공학적, 엔지니어링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반면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장 필요한 경영이나 경제 응용이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최근에 와서는 이 트리즈가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모순 행렬의 이용을 통해서 보다 이용이 명확하고 편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리즈 이전에 기업에서는요, 그 대표적인 기법이 TQM, 품질 관리, 또 식스 시그마 같은 것들이 존재했는데요. 이러한 그 TQM이나 식스 시그마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품질 개선이나 어떻게 하면 품질을 개선할까, 또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까에 초점을 맞췄던 것인데, 반면에 이 트리즈는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생산 라인, 작업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창조적 혁신에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트리즈 적용 기업들을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포드, 보잉, 제록스 등 많은 해외 기업들은 이 트리즈를 이용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에 LG, 삼성 등이 제품 성능 개선 등의 트리즈를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도
신제품 개발, 서비스 개선 등의 툴이즈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삼성, LG 기업 등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툴이즈 교육을 이미 해오고 있었어요. 툴이즈를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했던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P&G사 아기 기저귀에 방수 소재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툴이즈를 사용해서 어쩌면 이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고민했던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에는 물을 흡수하는 소재가 있고 그것을 덮는 비닐막이 있어요. 비닐막이 촘촘히 돼 있으면 물이 스며들지 않겠죠. 그런데 구멍이 너무 크면요, 다 빠져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구멍을 효율적으로 뚫어야 하는가, 적당한 크기로. 또 구멍을 촘촘히 또 많이 뚫으면 좋은데 너무 또 많이 뚫어지면은 인장력이 떨어져 찢어지죠. 그래서 P&G에서 아이디어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한테? 이노베이션 전문가에게 하게 됩니다. 즉 툴이즈 전문가에게 이 프로젝트가 아웃소싱이 이제 투입이 된 거죠. 툴이즈 전문가는 이제 벤치마킹을 해요. 이와 어떤 유사한 어떤 사례가 있느니 그 기술을 찾습니다. 여기서 벤치마킹을 한 것은 바로 우주선에서 찾아요. 수많은 이 물자들이 우주선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망가지는데 이것들을 막기 위한 기술들이 적용이 된 거죠. 우주에는 많은 광속에 비슷한 속도의 물질들이 우주선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을 기저귀에 적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우주선에 입자 같은 물자를 쌓아가지고 아주 작은 구멍을, 미세한 구멍을 뚫어요. 기저귀 표면에.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다음 사례는 초음파 세탁기인데요. 200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일본 사뇨의 초음파 세탁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탁을 하면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세탁기를 돌리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생각을 한 거야. 세탁기에 옷을 넣는 것이 아니라 옷에 세탁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큰 통에 옷을 담고 조그마한 세탁기를 넣습니다. 그게 초음파 세탁기예요. 이런 새로운 세탁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툴이즈 이론 13번째에 해당하는 반대로 하기 이론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또 혁신적인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올리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소의 오토리프트, 자동으로 리프트 들어올리는 다리미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일반적인 다리미는 옆에 놓으면 점점 그 판이 뜨거워지죠. 계속 달구어지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옷감이 되면요, 자칫하면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리소는 옷을 태우지 않는 그러지만 이 뜨거우면서 또 너무 뜨겁지 않은 다리미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한 거죠. 그래서 이 올리소의 오토리부터 다리면요, 옷감에 닿을 때만 열이 발생합니다. 옷감에서 떼면 열이 식기 시작해요. 이 올리소의 오토리부터 다리미는 2006년 최고의 상품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다이슨의 또 하나의 혁신적인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날개 없는 선풍기죠. 이 날개 없는 선풍기는 우리가 선풍기는 날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아이디어를 혁신적으로 바꾼 제품입니다. 바로 이 원통의 고리를 옮겨 놓은 듯한 모양인데요. 사실 밑에서 압력을 이렇게 올리면 이 테두리에 있는 작은 틈으로 바람이 발생해요. 나오는 거죠. 선풍기인데 어쨌든 이 선풍기는 뭡니까? 디자인에서도 우수하고 아주 보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팬에 아이들이 뭐 손을 다친다거나 하는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선풍기로 평가를 받고 있죠. 다이슨의 또 다른 혁신 상품 바로 필터 없는 진공 청소기입니다. 자, 예전에는 청소기가 전부 필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필터에 먼지가 오물이 차면 매번 그걸 이렇게 교체해주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고요. 그 필터를 계속 또 구입을 해야 됐는데 필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이슨에서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무려 5127번의 시제품을 만들었답니다. 만들고 이걸 5127번을 한 거죠. 그래서 최종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다이슨 진공 청소기는 5127버전입니다.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없다, 청소기가. 상상을 못할 일이었어요. 당연히 필터가 있어서 걸러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먼지 같은 오물들이 필터에서 걸러지잖아. 네, 이들이 사용한 기술은 바로 원심력입니다. 그래서 모터가 빨리 돌면 공기는 통과하지만 이 원심력 때문에 그 오물 물질은 벽에 붙어요. 계속 붙어. 나중에 이제 그 벽에 붙은 것만 털어내면 되는 거죠. 즉 세탁기 빨리 돌리면 세탁기가 벽에 붙잖아요.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오물들을 벽에 붙이는 기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 오늘 트리즈의 역사와 트리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재미있는 트리스 활용 사례 및 사례 몇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